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18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하루였고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내려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동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증시 코스피 1.5% 하락을 했고요. 오늘 이제 상승 출발해서 진행되었다가 하락으로 진행되면서 고점 대비해서는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1선 이제 돌파하면서 추세 라인 좀 살리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음봉 자체는 좀 급격하게 갑자기 시작이 된 느낌이 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는 큰 매도 없이 진행되었는데요. 사실 오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제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던 수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이제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일단 매도 물량으로 좀 코스피를 떨어뜨렸고요. 금융 투자의 차익 실현 물량이 이틀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3.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좀 이제 하락폭을 키워갔습니다. 61선 근처까지 좀 올라왔는데요. 다시 좀 떨어지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이 이제 V자로 빠르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바닥 라인을 다지는 듯한 느낌으로 좀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이제 뭐 급격한 상승 뒤에 좀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1410.5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뭐 비슷한 라인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1410원대 수준에서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니케이도 오늘 2.5%까지 빠지면서 상당히 크게 좀 떨어졌습니다. V자로 올라가는 와중에 꺾이기 시작했고요. 다우 나스닥도 이제 17일 기준으로 했을 때 조정을 받았죠. 근데 뭐 크게 많이 받은 건 아니고요. 적절한 라인을 유지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미국 증시가 오늘 선물 지표부터 좀 빠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했고요. 니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되었는데 한번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US테크 100은 지금 1.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US30은 뭐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술주 위주로의 움직임이 좀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또 이제 엔트로픽에 대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힘을 좀 받았고요. 니케이가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키옥시아가 상한가를 치면서 오늘도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좀 올라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에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특히 시간 외에서도 지금 미국장에서 반도체 위주로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는 84달러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오전부터 해서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유가는 사실 뭐 이전에도 좀 올라가는 추세였고 사실 80달러 수준, 84달러 수준은 그렇게 뭐 시장을 흔들 만한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가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브렌트유도 뭐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었지만 일단 이 채권 금리가 상당히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75%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한 달치의 거의 최고점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지금 4.7% 중반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이제 4.8%대로 진입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전에도 한번 그 4.8%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린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지금 국채금리가 좀 치솟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점 라인 자체가 점점 높아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상승 쐐기형으로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국채도 가격이 방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얼마나 이제 방어가 될지도 좀 의문인 상황이고 특히 이 많은 이제 AI에 대한 투자금으로 시장의 부채가 많아진 상황에서 이렇게 시장의 신뢰도가 꺾이는 특히 이 미국채라는 것은 안전자산으로 그리고 담보자산으로 많이 잡히는 그런 자산인데 그 가격대가 결국에는 이렇게 하단을 계속 때리면서 내려간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좀 주시를 좀 해야 되는 수치인 거고요. 미국 30년물도 5.3%, 지금 이제 중반으로 향해 갑니다. 이건 이미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장기물이 지금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도 4.4%대로 국채금리가 올랐고요. 일본도 10년물이 2.9%대로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계속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들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다 지금 올라갔고 영국도 5%를 다시 돌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인 상황 자체는 결코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 투자하기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국제금리가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참고용으로 좀 보고요. 주요 상황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를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KB증권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은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한국 반도체 종목들이 아주 크게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대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돌파하면 증시가 꺾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노선을 지금 정해준 거고요. 4.7% 수준인데 금리가 5에서 5.3을 넘어설 경우에는 증시 상승을 주도한 인공지능 투자 열풍과 주가 상승 동력이 꺾일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부채에 대한 리스크도 크다라고 이 증권가에서는 또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이 국채금리 상승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라는 것도 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하필 이란전이 지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자체도 계속 국채금리를 지금 밀어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의 엔화가 지금 방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 약세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국의 국채금리를 높이는데 계속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를 인위적으로 지금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일본의 엔화에도 지금 개입을 한 미국의 재무부인데요. 근데 개입을 했는데도 꾸준히 지금 툭툭 떨어지면서도 계속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엔 근처까지 다시 이 엔화가 다시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지금 이 엔화의 약세가 굉장히 심하다. 그 말이 무엇이냐? 시장에 엔화가 엄청나게 좀 많이 풀려 있다라는 뜻이고, 그럼 이 엔화를 그대로 놔두면 일본 입장에서도 계속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거죠. 그럼 그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는 일본도 금리를 올리거나 그 다음에 이 엔화에 대한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달러를 가져와다가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가 이제 달러를 약세를 만들고 또 이제 결국에는 달러를 확보하는 그 과정에서 미국의 부채 자산들, 안전 자산들이 매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또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달러가 이제 매도가 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달러가 풀린다는 뜻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이 미국도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향후 이제 대응을 좀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중동 상황 자체가 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자체는 이 60일 동안의 MOU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두 달간의 지금 전면전을 대비했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간 벌기용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혁수대가 지금 재정비하고 강경파가 이제 또 그 혁수대의 주요 포지션을 지금 또 자리를 잡았고 무기 생산과 방첩 강화를 하면서 또 장기전을 대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변국의 인터넷과 정치적 혼란을 준비를 하고 지상전, 특히 쿠웨이트를 침공하는 지상전까지도 시나리오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언론에다 이제 흘리긴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미국의 압박을 위한 이 여론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혹은 좀 더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서 이란이 정말 공세로 전환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결국에는 지금 미국과 이란의 이 60일 동안의 휴전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내심 17일쯤에 다시 한번 협상을 연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요. 그 연장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뭐 더 이상 공격을 하진 않고 있는데 이란이 지금 공격을 시도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향후 상황이 굉장히 돌발적으로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협상 단장은 지금 미국이 MOU 약속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호르무즈를 안 연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해상 봉쇄를 해제하거나 제재를 철회하거나 이란 자산 동결 해제 조건을 이제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 개를 다 들어야 된다라고 이란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먼저 저렇게 동결 자산을 해소했을 때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또 판단하는 거고요. 그럼 서로 신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협상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에는 끝까지 지금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 호르무즈는 계속 봉쇄가 되어 있을 거고 이란은 또 한 번 계속 이 시장의 혼란을 유도해서 미국의 경제를 압박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자체가 이어진다면 불보듯 뻔히 경제는 지금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 특히 미국 국채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미국이고요. 그래서 이란의 경제는 안 좋은 지 꽤 되었는데 결국에 국민들이 거기에 적응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미국은 경제가 계속 좋았는데 안 좋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이제 우방국들도 같이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끌고 가지만은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분명히 움직임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특히 베센트 장관은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국채금리가 이 4.7% 중반 정도 되면은 뚝뚝 이제 눌러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든 하지 않든 일단은 계속 국채금리를 방어를 할 겁니다. 중간선거 때까지만이라도 이 시장이 버텨주기를 원할 거고요. 네, 계속해서 증시가 올라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까지는 계속 이 방어하는데 집중을 할 것이고 긴장감을 극도로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과연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장기전이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란이 원하는 대로 지금 어느 정도 이 동결 자금을 해제해주고 봉쇄를 해제하면서 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야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이 내부적으로 좀 무너지기를 원하는 미국의 전략이 정말 통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의문인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한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 오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7% 정도 하락했고요. 5,800원 하락해서 76,80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상승 출발을 했다가 좀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큰 하락 없다가 증시가 밀리면서 같이 하락을 좀 했습니다. 일단 V자로 꽤 이제 반등을 해서 바로 이제 올라갔으면 했는데요. 결국에는 한번 또 조정을 주면서 이 자체가 크게 이상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급 반등을 시키면 다시 한번 좀 떨어지면서 그 저점 라인을 올리는 그 지점까지 반등을 시키고 이평선들이 좀 같이 추세 전환을 하는 그 상황에서 좀 올라간다. 결국에는 이 라인 자체를 좀 이제 소화하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고 그 이후에 한번 이제 힘을 받아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일단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멈추어서 뭔가 이 횡보하는 그 구간이 지금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기간이 한 달 이상 갈 수도 있고 한 달 이하로 갈 수도 있고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양매도 진행했는데요. 상황에 따라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해 보지는 않습니다. 현대건설도 6.6% 하락해서 음봉이 나왔고요. 다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한번 타이밍을 볼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움직임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한전기술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S&T 에너지도 지금 조정을 좀 받으면서 비슷한 자리 만들었고요. BHI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수급도 뭐 결국에는 똑같은 상황이라서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태용이 좀 많이 내리긴 했는데요. 결국에는 뭐 비슷한 자리 만들면서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V자로 올라가다가 다 음봉 맞았고 61선 근처, 21선 위에 지금 자리를 잡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반등 자체가 이제 나오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볍게 보고 넘어가고요.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이제 이 신규 원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김성환 이제 기후부 장관이 오늘은 이제 12자 정기본의 원전 포함 여부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고는 얘기했는데요. 일단은 뭐 필요하다라는 것은 확실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여론, 특히나 이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제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산업단지, 반도체 산업단지라든지 뭐 로봇 산업단지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여러 이제 빅 아이템들이 생기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늦추는 것은 결국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가 뭐 궁극적으로는 연료도 들지 않고 에너지가 이제 뭐 결국에는 태양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연료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좋긴 한데요. 근데 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간헐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아니면 결국에는 LNG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LNG도 이 현재 이 뜨거워지는 지구 상태에서는 계속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탈탄소를 생각을 한다면 원자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원전이 이제 뭐 이 10년 이상 걸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건설이 되고 있는 원전이 완성되더라도 향후 이제 10년 동안 하나씩 멈추고 수명이 다하는 원전의 공백을 메우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늘어나는 전력에 대해서 이 커버할 수 있는 신규 전력이 이제는 점점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되는 신규 원전이라는 것은 앞으로 네, 우리가 바로 뭐 2, 3년 안에 돌려야 되는 발전기를 위해서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국가 전력 입장에서 20년, 30년 뒤를 바라보고 건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대안이 좀 생기고 있죠. 대형 원전이지만 SMR도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르베크 CEO라고 이제 테라파워의 CEO는 네, SMR이 기존 대형 원전을 대체하는 건 아니다. 결국엔 새로운 전력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성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K 나트륨 원자로 플랫폼을 이제 구축한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형 반도체 산단에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한국에도 이 나트륨 원전을 건설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네, 테라파워 이번에 우리나라 방문해서 특히 이제 이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과 제조, 건설, 그다음에 연료, 운영 영역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협력을 했고 이미 이제 발주가 나온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테라파워가 향후 이제 연간 5기에서 10기 정도 건설을 하고 장기적으로 수백 기까지 공급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번에 이 공급망으로 들어간 기업들은 향후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겁니다. 현대건설도 이제 테라파워의 차세대 원전 8기 EPC 우선권을 지금 확보를 했고요. 우리나라 건설 기업들,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뭐 이 현대건설, 그리고 기자재 기업들도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일본이 또 지금 대미 투자에서 2차 대미 투자에서 보상 조율 난항으로 지금 이 SMR에 대한 내용을 지금 2차 대미 투자에서 제외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이제 우리나라 향후 대미 투자에도 이 미국의 원자력 투자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어서 저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이제 미국이 뭔가 이 본인들의 건설이
잘 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책임을 이 상대 국가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이 움직임 때문에 이게 좀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도 1호 프로젝트가 지금 LNG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대미 투자에 대한 이 진행 속도가 진척이 좀 느리다라고 계속 미국이 또 압박을 하고 있는데, 향후 그 대미 투자에 대한 발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다음 달 정도쯤에는 대미 투자 1호가 발표될 것 같고, 그 이후에도 2호가 발표가 될 텐데, 일단 미국향 대미 투자의 특히 원자력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첫 번째는 전체 시장이 안정화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지금 국채금리, 이 국채금리가 뭐죠? 이자가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부담스럽다. 국채금리가 높아서 이자가 비싸서 부담스러운 것보다도 결국에는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국채 가격에 대한 하락 때문에 발생하는 연쇄 이제 그 트리거들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거고요. 이 국채 가격이 갑자기 급락해서 생겼던 이제 SVB 사태 기억하시죠? 실리콘밸리 뱅크런 사태. 그래서 이런 이 기초 체력이 약한 이 은행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좀 연쇄 반응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국채를 방어를 할 거다. 누가 미국 재무부에서 방어를 하거나 트럼프 행정부가 방어를 할 텐데, 그 부분이 분명히 이제 시간 끌기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또 다른 단기 국채를 발행해서 장기 국채를 매입한다든지 좀 그런 식의 돌려막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국가에게 미국의 국채를 강매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국채에 대한 수요를 일시적으로 발생시키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국채를 누군가 매도하고 있을 텐데 그 매도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아서 막으려고 할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일단 계속 일시적으로 막아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미국의 부채가 상당히 크다, 몇 조 달러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진작 이제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뭔가 한번 큰 게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 그게 지금 잘 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그게 돌려막기 형태로 버티고 있는데요. 일단 그러는 와중에 AI에 대한 성장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성장성을 꺾지 않는 상황에서 이 부채에 대한 확대가 계속 진행된다면 분명히 이제 이 AI에 대한 성장세가 그 부채를 이겨내는 그 시기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 이 부채에 대한 돌려막기는 계속 될 수 있고요. 그 전에 부채가 터진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계속 부채를 막는다면 분명히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인플레는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계속 주시하면서 진행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그 상황이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그게 잘 뭐 크게 문제만 없다면 이대로 증시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다시 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분명히 이제 뭐 이란전을 애매하게 끝내든 뭐 이 긴장을 완화시키든 뭐 MOU를 다시 한번 연장을 하든 미국이 좀 양보를 하던 뭐 그런 식의 좀 이제 제스처가 나오면서 좀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당분간은 만들지 않을까. 이제는 9월, 10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면 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